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산부인과 중에서도 이제 분만 의사 하시잖아요. 주로 예, 산과라고 하는데 산과를 전문 분야로 이제 하고 있죠. 저도 의사분들 되게 많이 찍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성형외과로 되게 많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네. 약간 그 분만 쪽이 사양 산업처럼 네. 많이 조금 이제 깊이 하는 그렇죠. 과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나요? 네. 제가 할 때만 해도 네. 저는 이제 산부인과 TO라고 하는데 이제 모집 인원이 전공의 모집 인원이 10명 모집이었는데 저희 때는 1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1대 1이었어요. 어쨌든 미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본교 출신으로만.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병원들이 산부인과는 다 미달이에요. 본교도 아니고 뭐 지방학사까지 다 끌어모아도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때도 뭐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았죠. 성형외과나 안과, 뭐 내과는 여전히 그때도 인기 있었고 지금도.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뭐 여러 요인이 작용해갔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인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어떤 네. 분야가 인기가 있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수입이 좋아야 돼요. 의과대학으로 많이 몰려가잖아요. 그거는 의과대학을 다녀서 나와서 하는 의사 아닌 길도 있긴 한데 의사가 되면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직업이 안정적이라서 네. 뭐 80대도 사실은 체력만 닿으면 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정년퇴직 대부분 직장에서 뭐 50대 후반에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길죠. 직업으로서의 수명이. 그럼 마찬가지 맥락으로 산부인과는 그럼 왜 인기가 없나? 네. 수입이 별로 안 돼요. 수입이. 그러니까 병원 이렇게 운영을 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 그 노력에 비해서 비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너무 적어요. 하고 싶지 않죠. 수입이 적으니까. 그런데다가 그럼 일이 좀 수입이 적으면 일이 편해요. 보통은. 네. 대부분의 직업들은 그쵸. 수입이 적다? 그럼 일이 한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일이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요, 일이.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는 뭐 거의 2시간 자고 꼬박 세웠는데 진통 산모 때문에. 네. 굉장히 일이 고되죠. 뭐 몸을 또 떠날 수도 없고 여기 지금 거의 저는 하루 종일 여기서 살고 있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는 의사를 하더라도 일반 회사원들보다 훨씬 긴 시간을 병원에 머물든 자기 개인 뭐 병원에 머물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업무 강도가 높아요. 힘든 거 2번째 나왔고 산부인과 거기다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요. 지금 분쟁 이렇게 의료 분쟁이나 사고율이 1위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으니까 말이 그냥 좋아서 분쟁이지 이런 분쟁이 한번 휘말리면은 정말 뭐 이거 병원 나가 계속 해야 되나 의사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들 정도로 심지어 자살하는 의사도 있고 분쟁에 시달리다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분쟁이라는 게 이제 원치 않는 악결과가 나오는 모든 것들이죠. 산모하고 둘 다 사망, 또 산모 사망, 아기 사망, 아기 장애, 산모 장애. 뭐 등등등 이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원치 않는 악결과들이 많아요 산부인과에는. 그리고 이게 인명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다가 또 결정적으로 병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병이 아니라고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간 산모가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뭐 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뭐 심근경색으로 막 진짜 생사가 경각에 달린 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뭐 결과가 좋지 않게 됐다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는데 워낙 건강이 안 좋았고 지병이 있었으니까 이건 그냥 건강한 산모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황당한 일이 당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런 분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산부인과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1위라고요. 지금 분쟁 보험 배상액 지불해야 되는 돈이 산부인과 1억 1천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돈이 배상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같은 보험 배상액을 받는데 매년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산부인과가 1억 1천인데 정신건강의학과는 300만 원이에요. 비뇨기과는 280만 원이에요. 1년에 내는 게. 이건 이제 돈이 비싸니까 4등분해서 내거든요. 네. 석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이제 또 높은 거 하나 있죠. 피부 성형외과. 1억 1,900. 여기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쌍꺼풀나 마음에 안 들게 되었다, 뭐 등등등. 근데 산부인과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단가가 높잖아요. 받는 액수가 일단은. 근데 산부인과는 분만 수가라고 해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쌍꺼풀 수술 비용보다 훨씬 적겠네요. 산부인과는 한 명의 산모가 정상적으로 출산해서 나가서 총 얻게 되는 수입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그 한 명의 산모를 출산해서 내가 이제 수입을 받는 게. 와, 근데 쌍꺼풀에 비해서 리스크는 훨씬 크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단가를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정해놨단 말이에요. 의료보험으로. 그러니까 정해놔서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처벌이 돼요. 신용카드 쓰시는데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혜택이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하니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면 내가 내 돈으로 병원 차렸어요. 정부에서는 도와준 돈 없고 어느 정도 뭐 산모샵도 막 일일이 이렇게 막 재봉질해가면서 만들었고 자문을 많이 도와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다. 비용이 좀 비싸도 온다. 그럼 우리는 병원에서 분만 비용 나는 1,000만 원을 받아야겠어.
그리고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병원 막 돌리고 이러려면은 낳는 10명밖에 안 낳는데 저희는 10명 정도 출산을 하세요, 한 달에. 그러면 이거 지금 직원하고 막 돌리려면 최소한 나는 200만 원 받아가지고 병원 유지 못하겠고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야 나는 병원이 유지되고 나도 뭐 빚도 갚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 500만 원 받을래. 정하면 되잖아요. 뭐 분만 많이 하는 병원 좀 적게 받는 병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너는 이거야. 수가가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죠. 많이 보는 수밖에 없죠, 이제. 많은 선물을 봐야 되죠. 근데 출산이 줄어가지고 많은 선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길이 딱 하나죠. 이제 산부인과를 차린다는 것은, 분만병을 차린다는 거는 그냥 시간의 문제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분쟁으로 인한 배상액은 갈수록 높아지고, 출산은 갈수록 줄고,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돈은 안 되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뭘 보겠어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겠죠. 선배들의 모습을. 저 같은 사람 볼 거 아니에요. 보면, 야, 의사 30년 동안 별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았고 학벌도 어디 꿀리지 않아. 그리고 저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했고 그 당시에 진짜 들어가기 어렵다는 삼성의료원에 들어갔고 굉장히 화려한 스펙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네. 그렇게 30년 했잖아요. 결과는 이런 사람이 건물 큰 거 이런 정도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 힘든 만큼 대가가 있으니까 뭐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의과대학생들이. 근데 지금 뭐 쪽박 차가지고 빚이 7억이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빚이 7억이라고요? 네, 빚이 7억인데. 빚은 왜 지게 되는 건가요? 네. 빚이 지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빚이 많아졌지? 아니 뭐 도박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시잖아요. 주식도 안 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요. 비트코인도 모르고. 네. 그거는 이제 병원을 이제 하다가 뭐 몇 번 옮겼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한 4번째로 옮긴 병원인데 규모를 키워서 옮긴 적도 있고, 이제 분쟁 겪으면서 산부인과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그랬다가 결국 그만하지 못하고 또 이쪽에 이렇게 다시 차렸어요, 이쪽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는 돈을 못 번 거죠, 그만큼. 인테리어에 투자된 비용을 못 벌고 다 그 빚으로 쌓였고 수가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못 벌고 계속 빚 내서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빚이 쌓였고 그게 반 정도 되고 빚이 나머지 반은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고요. 저도 산모 사망 사례가 있고 산모하고 아기가 다 사망한 사례도 있고 아기가 사망한 사례도 있고 네. 아기가 뇌성마비가 된 사례도 있고 이렇게 자잘하게 30년 동안에 여러 건의 분쟁을 경험했어요. 네. 그리고 이 분쟁들은 운이 좋아서 그냥 이 악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이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 사고가 난 거에 분쟁으로 연결되면서 배상금이 이제 많게는 저는 4억까지 물어줬고 뭐 2억, 뭐 1억 이런 식으로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까 물론 배상보험 이제 들면서는 배상보험에서 2억 뭐 지불해주면 내가 이제 내 돈으로 1억 내고 뭐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막 고소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분쟁이 생기면은. 네. 그 전에 이제 합의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그런 경제적인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분만병원들은 다 가입이 돼 있죠. 주로 산부인과하고 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가입해요. 왜냐하면 잘 생기니까. 다른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겠네요. 산부인과를 만약에 뭐 외래만 봤다 그러면 거의 네. 없겠지만, 분만을 만약에 어떤 의사가 분만 출산을 전문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런 분쟁은 의례껏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건 정도만 생기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가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하고 제가 처음에 기업할 때하고는 달라져서 제가 기업할 때는 그런 얘기 듣고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분쟁이 한번 생겨가지고 이게 뭐 언론에 알려지거나 이러면은 그냥 폐원이에요. 바로 폐원. 아니 그럼 저 좀 궁금한 게 맨날 나라에서 뭐 저출산 대책 그러잖아요. 네. 왜 나라에서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하지 않는 거죠? 글쎄 왜 안 할까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산부인과할 생각이 없어요. 안과나 내과 같은 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과나 내과 같은 게 좀 위험하지도 않고 네. 또 수요도 많고 안과는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피 볼 일이 없다 그러던데요, 안과는. 그렇죠. 피 볼 일도 없고 위험한 게 없죠. 집도 파셨다고. 집은 뭐 전에 제가 가진 집을 하나 팔았는데 네. 이제 개업하면서 이제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저는 이제 송파구에 있던 집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뭐 몇 억 정도 가는 거였죠. 그거 팔면서 이제 뭐 병원 이전하고 이러면서 팔았던 게 이제 몇 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제 집 명으로는 이제 재산은 없어요. 제 전 재산 여기 보증금 1억 5천 그리고 차 800만 원 중고 산 게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할 방법이거든요. 산부인과 하지 말거나 산부인과 하려면 네. 제가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검진, 뭐 웨딩 검진 뭐 등등 많이 있어요. 네. 소위 막 과잉진료라고 불리는 것들. 그냥 과잉진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의사는 좀 검사를 많이 권하는 거고 어떤 의사는 좀 적게 권하는 것 뿐이지 뭐 다 본인들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술도 적극 권하고 검사도 적극 권하는 그리고 미용 좀 수입이 되는 미용
뭐 무슨 회원부 수술이나 이런 거 적극 권하고 이렇게 하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례는 좀 특수한 사례이긴 한데 어쨌든 분만 출산 관련한 이제 정통 진료만으로는 사실 이런 분쟁도 감안해야 되고 인건비나 감안해야 돼서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두 명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제일병원도 없어졌고. 아까 보니까 그 분만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집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방으로. 네, 근데 그 제가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사모님이랑 자제분들은 아, 어디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은 팔았고, 네.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처갓집이 잘 살아요. 처갓집이 잘 살아요. 제가 산부인과에서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또 이제 의과대학생들이든 뭐 하여튼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산부인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을 것처럼 비춰질까봐 걱정인데 산부인과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과예요. 그 새 생명의 탄생을 돕는 현장에 직접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 있고 또 보람도 그만큼 크게 느낄 수 있는 진료 과목이라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없어요. 필수 기피과가 되긴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책자들이나 뭐 사회의 여론 주도층들이 앞장서서 좀 개선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할 만한 과로 재미있게 할 만한 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